어젯밤 앨범 속 여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기뻐. 모두가 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여자를 몰라요. 아니, 몰랐어요. 20년 전 사라진 한 달, 그리고 1년. 그 시간 속에 갇혀있던 또 다른 저를 만날 때까지는 당신도 자신의 과거를 정말 다 알고 있나요? 혹시 잊어버린 나 어딘가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딸 하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죠. 엄마가 요양병원에 가시면서 오래된 집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먼지 쌓인 장롱 속 낡은 상자들 사이에서 한 권의 앨범을 발견했어요. 가죽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햇빛에 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죠. 어린 시절 제 모습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소풍 가던 날, 생일 파티 때 찍은 것들.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넘어가다가 손이 멈췄어요. 이상한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창가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얼굴은 분명 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 여자를 몰랐습니다. 저런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저런 방에 있어 본 기억도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낯설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진이 여기 있는 걸까? 왜 저 여자는 나인데 나는 저 여자를 모르는 걸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 사진 좀 봐. 남편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뭔데? 이 여자 누구 같아? 남편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당순이잖아. 머리 길었던 시절 사진 아니야? 아니야, 나 이런 옷 입어본 적 없어. 저 방도 본 적 없고. 남편은 웃었어요. 헤이, 기억 못하는 거겠지. 20년도 더 된 사진인데 당연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건 제가 아니에요. 아니, 제 얼굴이 맞긴 한데 뭔가 다릅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고는 있지만 눈이 웃지 않았죠.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 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문에 달린 낡은 베이지색 커튼, 그 앞에 작은 나무 탁자, 벽에 드리운 그림자. 분명 처음 보는 장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마치 꿈속에서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다시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을 들여다봤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저는 어둡고 좁은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들어왔죠.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광 때문에 실루엣만 보였죠. 그 사람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웃어봐.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하면서도 차가웠죠. 웃으면 끝이야. 금방 끝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냥 웃기만 하면 돼.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차갑고 거친 손길이었죠. 이제 웃어. 셔터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냥 꿈.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손에 아직도 그 차가운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왜 소리 질렀어? 무슨 꿈 꿨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딸아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남편을 출근시키고 딸을 학교에 보낸 뒤 저는 다시 앨범을 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을 펼치자마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진이 한 장 더 늘어나 있었어요. 어제는 분명 한 장뿐이었는데 이제 2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진 속에서 그 여자는 창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아니면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누가 이걸 넣은 거지? 집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딸아이도 이 앨범에 관심이 없었죠. 그럼 누구? 그 여자가 직접 넣은 걸까요? 저는 요양병원에 있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앨범을 들고 갔어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표지가 구겨질 지경이었죠.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지연아, 왔니? 엄마, 저는 앨범을 펼쳐서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엄마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그걸 찾았니? 집 정리하다가 엄마 장롱 속에 있었어. 근데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말을 잊지 못하시더니 눈을 피하셨습니다. 네가 아플 때 병원에서 찍은 거야. 병원? 무슨 병원? 그냥 좀 쉬어야 할 때가 있었잖니? 그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나 언제 병원에 입원한 적 있어?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손에서 앨범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사진을 뜯어내려고 하셨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이 사진은 없던 거야. 지연아, 제발 잊어. 왜? 뭐가 있는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다시 아플까 봐. 제발 더 이상 파고들지 마. 저는 앨범을 다시 빼앗았어요. 엄마, 나한테 숨긴 게 뭐야? 뭐가 있는데?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 누우셨죠. 돌아가. 오늘은 피곤하구나.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무서워하셨을까? 그 사진 속에 뭐가 있길래? 그날 밤 저는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어요. 병원 기록, 진단서, 처방전. 20년 전 자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쌓여 있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 입원 기록이었어요. 이름 김지현. 입원 기간 2003년 5월 14일부터 2004년 6월 10일까지. 입원 사유 외상 후 기억 상실. 납치 피해 회복 치료.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납치? 저는 앉은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2003년.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그해 봄에 뭔가 있었던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 기억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003년 봄부터 2004년 여름까지 거의 1년간의 기억이 흐릿했죠. 대학을 다녔던 건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일들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2003년 5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목. 실종 대학생 한 달 만에 발견.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양 22세가 한 달간의 실종 끝에 경기도 외곽 팩창고 근처에서 발견됐다. 김양은 의식은 있으나 심한 충격 상태로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김모양. 저였습니다. 한 달 동안 실종됐어요. 누군가에게 납치됐단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그 한 달 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진은, 사진 속 그 방은
납치범이 저를 가뒀던 곳일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이번엔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어요. 왜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은 걸까? 엄마도 남편도 모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진 속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긴 생머리, 긴 블라우스, 억지로 지은 미소. 그리고 보였어요. 왼팔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상처, 칼로 그은 것 같은.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왼팔을 만졌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항상 레이저 시술 자국이라고 생각했었죠.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납치 당시 생긴 상처였던 거예요.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사진 속 여자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 안 나? 환청이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들렸어요. 너 매일 웃으라고 했잖아. 저는 앨범을 내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앨범은 바닥에 떨어져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뒷표지가 보였어요. 안쪽에 뭔가 써 있었습니다. 낡은 볼펜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지연! 다시 만나서 기뻐. 저는 비명을 지르진 않았어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워서였어요. 그 글씨는 제 필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예전 진료 기록을 가져갔어요. 담당 의사는 60대 여성 선생님이었죠.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2003년 기록을 보니 상당히 오랜 치료를 받으셨네요. 선생님, 그때 제가 어땠나요?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납치 후 구조됐을 때 김지영 씨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의료진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왜요?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았거나. 저는 앨범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 앨범은요? 의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앨범은 김지연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치료 중에 만들었어요. 스스로 사진을 오려 붙이고 날짜를 기록하고 글을 쓰셨죠. 일종의 치료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진들은 납치당했을 때 찍힌 건데요.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우리도 몰라요. 납치범이 준 건지 아니면 김지연 씨가 어떻게든 가져온 건지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당신이 그 사진들을 보관했고 앨범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잊지 않으려고요. 의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때때로 이런 행동을 보여요. 자기 방어 기제의 일종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슬펐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22살의 제가 너무 불쌍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건 네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 사진 속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이번엔 눈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네가 나를 지켜줬구나. 앨범에 덮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제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잊힌 한 달의 기억과 함께, 그 비밀과 함께, 저만 아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